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마감민박 60분의 승부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정덕입니다. 일단 시장 상황은 아직까진 나쁘지 않습니다. 양시장 모두 반등을 해주고 있고 코스닥이 지금 하락으로 전환을 했네요. 코스피도 지금 상승폭이 좀 무너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전 시간대와는 또 다른 모습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종목별로도 상이하게 움직일 수 있습니다. 궁금하신 점들도 많이 있으실 텐데 저희 쪽으로 연락을 주셔서 종목 상담 받아보실 수 있는 시간입니다. 하단에 번호 나갑니다. 100원의 정보 이용료 부과되는 샵 0082번을 통해서 종목 상담 보내주실 수도 있고요. 종목명 가격 비중 적어서 보내주시면 됩니다. 유튜브 함께 하실 수 있는데 유튜브 하단에 접속하는 방법 나옵니다. 서울경제TV 검색어 입력하신 뒤에 라이브 채널 클릭해서 들어오시면 언제 어디서나 시청 가능합니다. 자, 그리고 전문가들 참여와 관련해 문의사항 있으신 분들께서는 1577-7451번으로 연락을 주시면 또 친절하게 말씀을 해드린다고 하니까요. 하단에 번호 나가고 있죠. 1577-7451번 전화 주시면 되겠습니다. 금일폰 방송에서 제공해드리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입니다. 해당 주식의 가치와 수익률 보장해드리지 않는다는 점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함께 하시는 두 분의 전문가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울경제TV 이지환 전문위원, 데이비드 김 전문위원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예. 오늘 시장 갑자기 지금 하락 쪽으로 추세가 좀 전환이 된 것 같거든요. 김 위원님. 어떻게 봐야 될까요? 월요일 2085, 88에서 예. 오늘 제가 어제 말씀드린 대로 2190하고 2200은 단반에 돌파를 못한다. 그러니까 약 100포인트 정도 급반등이 나와가지고 약간 밀어 올리는데 힘이 딸리는 구간으로 보고 있습니다. 3일 동안 피로감이 쌓였다는 거예요? 예, 그렇다고 보고 있고요. 그러니까 오늘은 외국인들이 거래소에서 코스피에서 3,040억 순매수를 하는데 지수 선물 중에서는 하방을 갖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오늘 밤에 미국 대통령 트럼프 미국 상원에서 탄핵 표결이 예상됩니다. 표결이 물론 공화당이 다수기 때문에 그냥 무리 없이 지나갈 걸로 보는데 그래도 주식시장은 불확실성을 싫어하기 때문에 아마 그것 때문에 확인하고 가자. 그 두 가지 요인으로 제가 시장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지환 전문위원께도 같은 질문을 조금 드리고 오늘은 출발을 해야 될 것 같은 게 시장이 조금 추세가 꺾였거든요, 갑작스럽게. 한번 이제 눌림목 나올 만한 시기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예. 전체적으로 이제 상방적으로 가는 부분은 해소는 없지만 오늘 보시면 이제 매도 주체가 금융투자입니다. 금융투자에서 한 7,800 거의 한 8,000억 가까이를 대량의 이제 매도가 나오면서 일부 이제 프로그램과 연계된 물량을 지금 정리를 좀 많이 하고 있거든요. 아마 다음 주 만기일 영향을 앞두고 지금 이번 주에 좀 정리를 대량으로 하는 것 같고요. 근데 이런 부분을 보시면은 이제 그 부분을 외국인들이 야금야금 다 받아가거든요. 그렇다면은 시장은 계속해서 상승 추세 이어진다. 다만 지금 현재 이제 신종 코로나 관련된 부분이 계속해서 간헐적으로 시장에 이렇게 중간중간 한 번씩 충격을 던질 겁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 추세를 훼손시키지 않겠지만 이제 거기에 대한 경계심으로 조금씩 쉬어가는 모습은 나올 수 있는데 전체적으로 수급으로 봤을 때는 큰 문제가 없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되겠고요. 다만 이제 개인 투자자분들이 공격적으로 좀 사시는데 이 최근에 보면은 개인 투자분들이 사시는 쪽의 섹터들을 좀 보면은 거의 외국인들과 반대로 가고 있습니다. 외국인들이 이제 차익 실현하는 매물을 받고 외국인들이 매수하는 종목들은 또 매도를 하거든요. 요 엇박자가 지금 보면은 어떻게 보면 시장의 상승세를 또 계속 견인하는 모습이다라고 안타깝지만 말씀을 좀 드리겠고요. 오늘 내일 정도의 조정이 좀 나올 때는 또 다시 이제 주도 섹터들을 한 번씩 요럴 때마다 이제 조금씩 분할로 이제 매수를 해보는 거죠. 한 번에 접근하기 어려운 시장이니까 그런 관점에서 시장은 크게 문제가 없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궁금한 게 이제 개인들 같은 경우에 심리가 그렇잖아요. 외국인들이 지금 막 사고 있던 섹터를 따라가기에는 너무 고점이었어요. 대략적으로 보면 뭐 LG화학이나 삼성 SDI가 대표적이라고 볼 수 있잖아요. 전 시간대 뭐 외국인 수급 말씀해 주셨고요. 그러니까 고점 따라잡기가 부담되는 분들께 좀 유연한 팁을 주신다면 어떨까요? 이제 주도 섹터를 많이 찾으시는데 요거를 조금 쉽게 찾으시는 방법이 있습니다. 지금 현재 2차 전지가 관련된 부분은 사실 중국 시장이 열렸을 때 개장하자마자 가장 먼저 사야 되는 게 2차 전지였거든요. 왜 그러냐면 우리 시장에 이제 선결해서 좀 보면 나스닥 시장을 좀 보면 되고 나스닥 시장 안에서 어떤 종목이 움직이냐면요. 지금 나스닥이 보통 보면 S&P나 다우 지수에 거의 2배 가까이 상승하고 있거든요. 예. 그러면 그 종목에 상승된 섹터 내에 보면 테슬라가 이끌고 있는 전기차 관련된 종목들이 상승을 이끌고 있거든요. 그러면 그 전기차와 관련된 첫 번째 수혜주가 어디입니까? 2차 전지거든요. 요렇게 좀 파악을 하셔야
하셔야 되고, 그다음 만약에 이제 중소형주 코스닥 위주로 꼭 가겠다 이렇게 하시면은 미국 지수를 잘 보면 러셀 2000, 3000, 4000 이렇게 나눠져 있습니다. 특히 이제 러셀 2000 정도를 보시면은 중소형주와 관련된 부분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그 섹터들이 올라갔을 때 소형주가 또 올라간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되거든요. 근데 그게 약할 때는 코스피 쪽으로 좀 와야 되고, 이렇게 미국 시장을 좀 보면서 전체적으로 좀 큰 그림을 그리고 우리 시장에서 조금 찾으시면 그래도 조금은 덜 답답하게 조금 어렴풋이라도 어디가 좀 주가 되겠다라는 부분은 좀 이해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 주도주 따라잡기 사실 말은 굉장히 쉬운데 이게 어렵거든요. 방법을 좀 설명을 해주셨고, 다음에 좀 장이 만약에 오늘처럼 급박하게 돌지 않고 조금 여유가 저희가 생기면 한 2종목 정도를 샘플로 잡아서 해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좀 두 분께 한 종목씩 좀 부탁을 다음에 드릴게요. 종목 상담부터 바로 이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2717번님께서 카카오 16만 3천 원의 비중 20% 말씀해 주셨습니다. 카카오도 지금 주도주라고 봐야 되나요? 일단 실적이 좋죠. 펀더멘탈이 좋기 때문에 지금 이제 실제 계속 우상향하고 있고, 외국인 기관이 쌍끌이 매수입니다. 카카오는 계속 매수하고 있고, 아마 제가 볼 때는 장기간 계속 매수세는 좀 이어질 겁니다. 왜냐하면 이 카카오 같은 경우는 실적이 좀 좋아지는 게 이제 펀더멘탈적인 변화가 있거든요. 카카오톡이라는 플랫폼 사업에서 지금은 이제 컨텐츠 사업 쪽으로 자회사를 계속해서 붙이면서 이 플랫폼과 컨텐츠 사업이 이제 양축으로 좀 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전에 플랫폼 사업만 좀 볼 때보다는 지금은 어쨌든 간에 컨텐츠 사업이 좀 더 주가 될 수 있거든요. 그런 점에서 날개를 한쪽 더 달았기 때문에 아마 외국인들과 기관은 그런 점에서 펀더멘탈 변화로 느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매수세는 꾸준하게 이어질 걸로 예상이 되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종목은 계속해서 보유 관점으로 가져가시는 게 맞습니다. 기술적으로 이제 좀 보면은 아래쪽에 15만 원 정도 이제 지지선 좀 잡으시면 될 것 같고요. 계속해서 우상에서 들고 가는데, 저는 일단 목표 가격을 단기보다는 중기 이상으로 말씀을 좀 드리고, 목표 가격은 20만 원으로 1차적으로 설정을 좀 해드리겠습니다. 편안하게 한 20만 원 정도까지 기간 좀 여유 있게 그렇죠. 보자라는 말씀이신 거죠? 예, 알겠습니다. 3376번님 에스모 1,900원의 비중 30%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 종목은 자율주행차로 알고 있는데 갑작스러운 급락 이후에 주가 회복이 전혀 안 되고 있는 종목이잖아요. 예, 오늘 제가 10시 9시 50분 11시쯤에 해가지고 그 배트맨 3부에서 이 주식의 갭에 대해서 강의를 드릴 예정입니다. 2019년도 10월 초에 5,500원에서 2,500원까지 갭 하락이 나왔습니다. 거래량이 많이 나왔는데 작년도 10월 초에 나온 갭 하락 부분 2,500원을 지금 한 4개월 됐는데 지금 한 번도 갭 하락을 회복을 못했거든요. 그리고 이제 제가 보는 중소기업이 상장 중소기업이 연간 매출액이 1,000억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성장성이 담보되고 그 다음에 이제 이익을 보는 건데 2017년도 매출액이 803억, 그 다음에 2018년도는 762억, 매출액이 조금 감소하고 있고요. 작년도는 작년도는 흑자가 76억, 재작년도죠. 작년도는 올해죠, 올해 4분기는 발표를 안 했는데 2019년도는 마이너스 8억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게 적자 전환이죠. 그리고 여기는 최대 주주가 불분명합니다. 오너가 불분명하다는 그런 얘기고요. 두 번째. 세 번째는 지금 유상증자하고 제3자 배정 뭐 이렇게 자금 조달 그거 하면서 자율주행차 쪽으로 뭘 하고 있는데, 제가 보기에는 뭐 그 와이어링 하네스 뭐 앞에 있는 뭐 와이퍼나 뭐 이런 거 같은데요. 제가 보기에는 좀 더 회사에 대한 사업을 분석을 해봐야 되고, 만약에 이 종목이 M&A가 본격적으로 된다면은 이 개파락한 부분 2019년도 10월 초를 극복할 수가 있는데 아직은 그게 불분명한 걸로 보입니다. 지금은 가격이 매수 가격에서 좀 많이 빠졌는데 뭐 1,900원 가격인데요. 제가 말씀드린 대로 2019년도 10월 초에 나온 2,500원 부분 이걸 돌파를 안 하기 때문에 이거 돌파는 여부를 두고 보셔야 돼요. 지금은 상당히 애매한 부분이고 기간 조정이 길어진 이유가 제가 말씀드린 자금 조달에 대한 문제점이 있지 않을까. 그리고 지금 오너 경영권을 지배하는 오너가 불분명합니다. M&A가 확실히 된다든지 사업 구조라든지 이게 투명해가지고 그런 부분을 조금 면밀히 보셔야 될 걸로 판단합니다. 현재는 보이는데
예. 일단 반등시 매도하는 쪽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주가의 변동폭도 그렇게 크지가 않은 종목이고 서서히 내리고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지금 불확실성을 가져다주는 요소들을 수시로 좀 체크를 해주시라라고 친절하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2005번님, 대양전기공업 11,800원에 와 비중이 높아요. 90% 어떻게 될까요? 이분은 정말 잘 사셨다 그죠. 예, 아래쪽에서 지금 굉장히 싼 구간에서 사셨는데 비중 90% 거의 올인을 하셨고 워낙 저가에 사셨기 때문에 비중이 높다라고 해서 제가 말씀드리기가 상당히 어렵네요. 지금도 상당히 수익권인데 이제 아쉬운 거는 상당히 수익이 많이 났다가 지금 이번 사태를 겪으면서 조금 밀려 내려와 있는데요. 이 대양전기공업 같은 경우는 사실 이제 모멘텀을 좀 볼 때 이 회사는 지금 하는 사업 영역이 굉장히 많습니다. 철도 사업 테마에 들어갔다가 조명 쪽으로도 들어갔다가 전기 배선 관련 쪽으로 들어가고 굉장히 많은데 그러니까 주력 분야가 좀 많이 나눠져 있죠. 근데 이 회사의 특징이 뭐냐면 굉장히 사업이 안정적입니다. 특별히 매출액이나 영업이 크게 늘어나진 않지만 꾸준하게 실적을 유지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 대신에 이제 그러다 보니까 주가를 상승시킬 모멘텀이 없기 때문에 주가가 좀 많이 밀려내는데 실제로는 그냥 꾸준하게 유지를 하는데 주가가 밀려내려다 보니까 저평가 메리트가 좀 나왔거든요. 그래서 퍼가 계속 10배 미만으로 한 2, 3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어느 단기적인 펀드를 좀 노리는 쪽에서 이제 들어 올린 거죠. 이제 그렇게 좀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 워낙 싼 가격에 사셨기 때문에 1차적인 목표 가격은 지금 이제 위쪽에 원래 이 종목 제가 예전에 이제 목표가 칠 때 14,500원으로 좀 제시를 해드렸거든요. 이번에 살짝 못 가고 내려왔는데 목표 가격은 1차적으로는 14,000원으로 좀 말씀을 좀 드리겠고요. 지금 현재 이제 이번에 저점을 찍었던 12,800원 정도가 특별히 이탈될 것 같지는 않습니다. 12,800원에서 14,000원까지는 충분히 단기간에 좀 올라갈 수 있을 거라고 좀 말씀을 좀 드리고요. 이제 장기로 보시고 아마 이번에 안 파셨던 것 같은데 장기로 보셨으면 지금 목표 가격이 한 16,000원 정도까지 설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다만 이 16,000원을 가려면 지금 이제 14,000원 넘어가게 되면 이제 저평가 메리트가 없어집니다. 그러니까 16,000원을 가려면 14,000원까지는 빠른 시간에 갈 수 있지만 16,000원까지 가려면은 뭔가 모멘텀이 생겨야 됩니다. 실적이 좋아지거나 사업 부분이 늘어나거나 그렇기 때문에 1차 목표 가격은 14,000원, 2차 목표 가격은 좀 길게 16,000원까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대양전기공업 이야기 들어봤고요. 1242번님께서는 삼성전자의 전망 부탁드려야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개인 투자자분들께서 좀 마음 편하게 주식하고 싶을 때 찾는 게 삼성전자인데 최근에 은근히 이 큰 종목이 등락이 좀 있어요, 김 의원님? 예, 지금 신문하고 방송에서 삼성전자 못 사가지고 난리다 개인들 그런 얘기 하는데요. 그건 그 언론이나 신문 방송을 크게 비중을 둘 필요가 없습니다. 그건 오늘 그래도 플러스 300원인데 제가 말씀드린 우선주는 요 구간을 지켰어요. 요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우선주가 48,700원. 오늘 올랐다가 조금 운봉이 나오는데 그냥 가져가세요. 가져가시고 지금 제가 말씀드리면은 한 번에 다 사는 게 아니다. 장기 투자는 외국인들이 하는 그런 전략인데 한 달 동안 산다든지 아니면 2달 동안 산다든지 그렇게 느긋하게 사시고 그래야 이 평균 단가를 낮춰가지고 장기 투자를 하는 거지. 장기 투자를 오늘 내가 갑자기 생각이 나가지고 한 번에 100% 매수한다. 그건 아닙니다. 제가 보는 것처럼 오늘 저점은 나왔어요. 나왔는데 우리나라 저희 삼성전자하고 미국의 나스닥하고 근본적으로 다릅니다. 미국은 램 리서치라든지 마이크론 테크놀로지나 이런 경우는 거래소, 미국의 뉴욕 시장도 거래가 되고 나스닥 시장이 따로 전자거래가 되거든요. 우리하고 다릅니다. 우리는 코스닥하고 코스피가 완전히 구분이 돼 있기 때문에 미국 시장은 똑같지 않습니다. 오늘 나스닥이 역사적인 신고가가 나왔는데 장기적인 전망은 문제 없어요. 문제 없는데 이제 지금 여기서 말씀드린 본주 기준으로 63,000원, 지금 55,000원 왔다 갔다 하는데 제가 보기 여기서 지그재그 움직이다가 만약에 지금 디램 가격이 올라가고 있거든요. 전망은 좋습니다. 66,000원. 제가 보기 한 4, 5년 보면 9만 원까지 보거든요. 그때 가서는 웃으실지 모르겠지만은 그냥 가지고 계십시오. 전망 좋습니다. 전망 좋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길게 보면 좋다라고 짧게 말씀. 보실 종목이 아니라는 말씀. 짧게 보실 건 아니다. 저도 여담이지만 한 10년 전쯤에 삼성전자 종목 상담 들어왔을 때 아직도 기억나는 게 80만 원 정도인데 우시면서 전화하신 시청자분이 계셨어요. 그분 가지고 계셨으면 지금 웃고 계셨겠다라는 생각이 문득 걱정할 들고. 정도는 아닌데 지금 100% 들어가시는 건 아니고 장기로 보고 두세 달 여유 있게 매수를 하시는 게 네. 맞는
투자 전략입니다. 알겠습니다. 2627번님 첨보 들어갈 타이밍 놓쳤는데 이거 계속 갈까요 하셨습니다. 이 전기차죠? 예, 사실 첨부가 우리가 이제 알고 있는 대장주 LG화학, 삼성, SDI 두 가지를 좀 말씀드리고 전지 관련해서 그 외에 이제 여러 가지 소재나 부품 기업들이 많이 나와 있는데 첨부가 굉장히 유망한 종목 중에 하나의 종목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이제 2차 전지와 관련돼서 가장 중요하게 포커스를 맞추는 게 지금 2차 전지는 지금 현재는 1차 상승이기 때문에 다 같이 올라가거든요. 예. 다 같이 올라가다가 이게 이제 1차 상승 이후에 한번 조정을 겪으면 이제 2차 상승에서는 선별적으로 올라갑니다. 우리가 5G 때도 많이 경험했죠. 그러면 이제 옥석가리가 나올 건데 첨부 같은 경우는 뭐냐면 2차 전지에는 지금 현재 두 가지 이슈가 있습니다. 하나는 공장의 수율을 어떻게 올릴 것인가. 그 부분이 가장 첫 번째고 두 번째는 이 2차 전지 수명을 어떻게 늘릴 것인가. 그 두 가지가 가장 핵심적인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수율은 올해부터 이제 개선된다라는 얘기가 지금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데 그럼 이제 2차 전지 수명을 어떻게 늘까? 바로 이 첨보가 가지고 있는 소재 기술이 2차 전지 수명을 늘리는데 핵심 기술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쪽이든 2차 전지가 활랑에 접어들면 첨보는 실적이 급격히 좋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바로 필수제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 첨보는 2차 전지에서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는 종목이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겠고요. 1차 상승 이후에 지금 사실 7만 원대 밑에서 이번에 출렁거릴 때 잡았으면 상당히 좀 잘 잡으신 겁니다. 근데 이제 1차 상승했고 1차 상승 목표 가격이 원래 이제 8만 원 정도였습니다. 오늘 다 달았기 때문에 이제 소폭의 이제 기간 조정이나 조금의 가격 조정이 나올 수 있죠. 그러니까 소폭 쉬었다가 이제 다시 올라갈 건데 위쪽에 이제 아래쪽에 지지선이 이제 7만 2천 원대에 형성되어 있는데 거기까지 올지 안 올지는 100% 확신할 수는 없습니다. 근데 지지선 한 7만 2,300~400원 정도 있으니까 거기까지 한번 기다려 보시고 목표 가격은 일단 1차적으로 9만 원으로 설정을 좀 해드리겠습니다. 예, 목표 가격 1차로 9만 원 높게 또 잡아주셨습니다. 4,990번님 깨끗한 나라 3,220원의 비중 20%. 이 종목도 굉장히 테마주로 엮여서 많이 갔었는데 최근에 조정받으면서 같이 좀 받았던 것 같아요. 예. 깨끗한 나라 그 004540입니다. 이 종목하고요. 제가 저기 강의 때 말씀드린 016990 모나리자 그 두 종목이 이제 지금 이 종목은 이제 황사 방역용 마스크 매출 때문에 급등이 나왔다가 오늘 또 반등이 나오는데 이게 올라가면 지수 빠지는 겁니다. 모나리자하고 깨끗한 나라가 올라가면 지수 빠지는 확률이 높아요. 그러니까 일단은 단기 대응을 하시되 제가 보기에는 물론 뭐 이게 백판지, 화장지, 미용 티슈 이런 쪽에 매출이 제가 보기에는 1, 4분기는 괜찮을 걸 보고 있습니다. 왜냐면 어차피 지금 뭐 마스크는 없어서 뭐 동나는 쪽이니까 그 펀더멘탈로 봐서는 제가 보기에는 뭐 이 종목이 출발한 뭐 2,300원, 2,400원은 가지 않을 걸 보는데 개인적으로는 그거보다는 아까 말씀드린 우한폐렴, 중국 우한폐렴에 관련된 등락에서 움직이는 거기 때문에 일단은 단기 대응을 하시되 재반등이 나오면은 지금 3,600원, 700원이 중요한 자리거든요. 그렇다면 지수가 또 내려간다는 건데 개별적인 그 이슈로 봐서 이 자리 가면은 일단 수익 조금 내고 나오시길 바랍니다. 단기 대응 종목입니다, 현재는. 매수가까지는 그럼 가능하다라고. 예, 그렇게 보는데 제가 보기에 맥시멈 3,600원, 500원 보고 있습니다. 거기 가시면 다 팔고 테마주는 돌아가니까 특정한 종목에 집착하실 필요는 없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1사분기 실적은 좋은 건데 일단은 2019년도 작년 4분기 실적을 먼저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합니다. 예, 잘 대응을 해보자라고 말씀해 주셔서 너무 욕심내면 안 된다는 얘기죠? 그렇죠. 예, 알겠습니다. 자, 깨끗한 나라에 이어서 초록뱀 들어와 있습니다. 7094번님 1,360원의 비중 20% 이거 어떻게 할까요? 초록뱀은 뭐 저희 지금 주가 등락을 보시면은 OTT 관련돼서 테마가 한번 들어왔을 때 콘텐츠 공급과 특히 이제 초록뱀 같은 경우는 넷플릭스에 관련된 부분에서 콘텐츠 공급 얘기가 나오면 주가가 한번 떴다가 또 계속해서 밀리다가 또 OTT 관련된 게 나오면 또 한번 들어갔다가 이제 계속해서 반복되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 부분 좀 이해를 하시고 이 종목은 철저하게 이제 기술적으로 테마로 좀 접근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OTT가 제가 봤을 때는 이번에 한번 살짝 들어올 뻔했는데 들어오는 시기에 이번에 바로 이 중국 우한폐렴이 나오면서 밀려버렸거든요. 그러니까 조만간 이제 또 들어오겠죠. 그러니까 들어오면은 전략을 좀 어떻게 잡으시는 게 좋냐면 초록뱀 같은 경우는 거의 단발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래쪽에 1,208원이 이제 이번에 저가에 좀 형성되어 있는 지선 1,210원 정도 잡으시고요. 지금 1,360원 정도에 지금 매수를 하셨는데 들어오게 되면 아마 1,460원에서 1,600원 사이에 또 주가가 형성될 겁니다. 이렇게 빵 뜨면서 형성될 거니까 1,460원에서 1,600원 요 사이에서 한번 빵 뜰 때 일단 정리를 하십시오.
정리를 하시고 만약 이 종목에 미련이 남아가지고 다시 매수하겠다 이러면 1250원대에서 다시 또 내려왔을 때 매수를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1200원을 지지선으로 해서 1450원, 60원에서 1600원 사이에서 테마가 들어올 때 또 한번 털어내는 전략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초록뱀은 철저하게 스윙을 좀 하자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7094번님은 삼성중공업 지금 사도 되나요? 라고 여쭤보십니다. 중공업 관련주들 뭐 최근에 수주 나오고 올해 수출 괜찮아질 것이다. 오늘 기사도 나오긴 했는데 어때요 지금? 삼성중공업? 중공업 지금 이제 삼성중공업은 지금 조선주라고 다 알고 계신데 사실은 그 LNG선하고 심의 유전에 관련된 어떤 그런 그 조선 설비, 해양 설비인데 물론 뭐 지금 중국을 추월하는 뭐 수주 잔량 얘기는 하는데요. 아까 말씀드린 수주를 따진다면은 LG화학이나 삼성 SDI나 SK 이노베이션 배터리 수주가 더 많거든요. 물론 그게 전체적인 뭐 덤핑 수주 이런 것 때문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상반기나 작년 4분기 적자가 나왔는데 삼성중공업 매수가는 없고요. 지금 살까 말까 하시는 것 아니요, 같아요. 지금 안 삽니다. 안 사시고요. 1, 4분기 실적은 발표했는데 조금 지나고 나서 제가 말씀드린 대로 2월 중순이나 3월 초에 그때 매수하시고요. 아직은 매수할 때가 아닙니다. 그리고 유가가 돌아서는 걸 보셔야 돼요. 예. 그래야 심의 유전 개발할 때 마진이 생기는 거지. 지금 예. 매수 유보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 조금 더 기다리자. 기다렸다 사시다. 예. 5118번님께서 IT센 7,000원에 비중 15% 이거 한번 여쭤봐도 될까요? IT센 네, 한번 보겠습니다. 예. IT센. 예, 저희가 이제 하다 보면은 생방송이기 때문에 조금씩 이렇게 변경이 되는 경우도 있네요. 지금 매수 가격이 IT센이 7,000원이시네요. 7,000원 매수하셨는데 이 종목은 지난번에 상담을 좀 드렸고 저항선이나 지지선 말씀 좀 드렸는데 일단 7,000원에 매수하셨는데 지금 좀 많이 밀려 내려와 있습니다. 이제 기술적으로 좀 보고 대응을 하셔야 되는 종목인데 이번에 이제 120선 밀려 내려오면서 일단은 지지를 좀 받는 모습이 나와 있는데 지지가 좀 약합니다. 그러니까 이전에 내려오는 매물대에 비해서 지지 받는 모습이 좀 약하기 때문에 일단 지지선 확보가 우선일 것 같고요. 이전에 했을 때 제가 지지선으로 말씀드렸던 구간이 5,890원, 5,900원 이 라인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라인은 이제 소폭 이탈했다가 지금 재반등 주고 들어왔는데 문제는 이제 다른 종목들도 대부분 이번 사태를 겪으면서 지지선 이탈했다가 대부분 이제 복귀하는 모습을 보이는데 이 지지선을 복귀할 때 거래량이 좀 실리면서 지지선의 역할을 좀 해줘야 되는데 IT센 같은 경우는 사실 가격적으로는 들어와 있지만 지지선은 좀 약한 모습이거든요. 그러니까 일단은 이 5,890원, 5,000이 지지가 되는지 우선 좀 확인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예. 위쪽으로 목표 가격은 이전에 설정해드렸던 가격대인데 7,350원 이렇게 좀 설정을 해드릴 건데 만약에 이제 지지선을 이탈해가지고 나오면 이 종목은 가격적으로 밸류에이션 봤을 때 크게 많이 내려가지는 않을 겁니다. 그러니까 일시적으로 또 내려갔다가 또 반복해서 내려오면 대신에 이제 여기서 지지를 받지 못하고 두세 번 정도 행보를 하다가 내려가면 이제 좀 커질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지 가격을 좀 확인하시면서 목표 가격은 7,350원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IT센 말씀을 해주셨고요. 사실 이게 중간중간에 종목이 들어오다 보면 뭐 바뀌었다 말씀해 주셨는데 바꿔서 하셔도 뭐 워낙 잘하시는 분들이어가지고 또 오늘 이렇게 겸손하세요. 1220번님 제일바이오 9,250원의 비중 30%인데 이분 어떻게 잘 사신 것 같아요? 지금 9,250원이면 네. 오늘 지금 종가 예전 금액이 8,540원이에요. 예. 저번에 이 시청자분은 아마 제가 진단해드린 것 같은데 아프리카 돼지열병 뭐 이런 테마하고 저겁니다. 동물의약품 만드는 회사거든요. 예. 주식 기술적 분석이라는 것은 반복이 된다는 그림을 보시죠. 반복이 된다는 전제하에 하는 거거든요. 물론 반복이 꼭 정확하게 되는 건 아닌데 네. 우리가 뭐 아침, 점심, 저녁 자고 일어나는 것처럼 어떤 순환 논리가 일부 돼 있습니다. 그게 엘리어트 파동 이론이나 뭐 이런 경기 순환 이론 뭐 그런 건데 여기 보시면은 이렇게 한 달 반 정도 텀으로 해가지고 고점이 연결되면서 추세는 우상향하는 추세입니다. 그러니까 쭉 뭐 이거 보여드리면은 보시는 것처럼 고점이 높아지면서 저점이 낮아지거든요. 이렇게 상승 추세니까 아래에서 자꾸 위에서 털고 이렇게 하셔야 돼요. 요 그림을 보시면은 물론 이게 꼭 앞으로도 이렇게 된다는 보장은 없는데 제가 보기에는 2019년도 9월 중순부터 계속 이렇게 됐습니다. 예. 이게 아프리카 돼지열병이나 뭐 동물의약품에 관련된 뉴스가 나올 때마다
개인 투자가들이 단타 친다 그런 얘기입니다. 네. 지금 매수 가격이 9,250원인데 목표 가격을 11,000원 전후에 잡으시고요. 만약에 이게 이 추세가 연속적으로 안 나온다면은 8,000원 아래에서는 일단 보유하신 물량 30% 중에서 15% 손절하시고 아니면 다른 테마로 바꿔 타셔야 될 걸로 전략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제일바이오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1077번님께서 신라젠 여쭤보시는데 이게 오늘 급락 나왔어요? 뉴스가 나왔죠. 예. 신라젠 관련돼 가지고 이제 검찰 쪽에서 수사 보강을 하겠다. 인력을 대거 보강해서 전면적으로 수사를 하겠다라고 했는데 예전부터 신라젠이 임상이 실패했다기 나온 뉴스가 나오기 전에 대량의 매도가 나왔다. 과연 그 매도 밀랑이 누가 했느냐 부분에 대한 이제 수사가 이루어지고 있는 중이었는데 굉장히 지금 현재로서 뭐 뉴스에 나온 보도대로 정치권과 연관된 부분이 많다라는 부분이 나오면서 굉장히 얽매였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판단하기는 힘들지만 일단 그런 뉴스가 나왔고 거기에 대한 지금 이제 윤석열 검찰총장이 전면적인 수사 지시를 내렸기 때문에 아마도 이제 그 부분의 주가를 좀 단기간 이상 흔들 가능성이 좀 굉장히 높은 거죠. 그러면 이렇게 되면 이제 지금 현재 임상 자체도 지금 성공 여부를 판단이 못하는 상황에서 이제 설상가상이 돼버리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주가는 상당히 이제 위태로운 이제 하락을 좀 맞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종목은 이제는 이제 이런 부분이 고려가 안 됐을 때 기술적으로 12,800원은 이제 저점 역할을 좀 하면서 기술적으로는 여기가 저점 신뢰성이 높다라고 말씀드렸고 그래서 반등을 줄 때 일단 빠져나오시는 분들은 16,000원, 16,150원 그 위쪽으로 나오시는 분들은 한 2만 원 사이 내외에서 나올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이제 이 부분이 나오면서 만약에 12,800원 이탈하게 되면 매수 못합니다. 이 종목. 그렇게 돼버리면 이제 지지선이 없는 상태에서 기술적으로도 지금 이 사태에 맞물리면서 하락이 굉장히 깊어질 수 있기 때문에 일단은 이런 종목은 매수권에서 관심을 좀 끄시는 게 좋다. 이렇게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관심을 좀 끄는 게 좋겠다. 그럼 이분은 손절을 지금 하시는 게 나아요? 그러니까 지금 만약에 이제 이 분이 매수를 지금 15,100원 정도에서 하셨다라고 생각하면 예. 오늘 정도의 뉴스에서 12,800원 이탈해서 만약 내일 바로 복귀가 되면은 일단 좀 버텨볼 수 있겠죠. 근데 만약에 내일 12,800원 이탈이 되면 예. 일단은 손절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내일도 버티지 못하면 일단은 잠시 비를 피하자. 그렇죠. 왜냐하면 지금 신라젠 자체는 임상과 관련해서 계속해서 우하향이거든요. 왜냐하면 이 종목이 지금 올 초에도 한번 반짝했고, 그건 2월 달에도 한번 반짝했던 거는 제가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임상과 관련 뉴스입니다. 뭐냐면 계속해서 임상과 관련 뉴스가 나오는데 1차, 2차, 3차, 명령, 그다음에 4차 이렇게까지 밀리기 때문에 이제 제품이 출시화돼도 그렇게 메리트가 없습니다. 그 부분은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신라젠 말씀드리는 순간 동시호가 진입했고요. 크리넷사이언스 7094번님께서 저번에 한번 예. 하신 것 같은데 32,000원의 비중상 하셨는데 같은 분인 것 같아요. 이분은 아우. 아직 안 왔나 봐요. 매수가까지. 매일 궁금하죠. 주식은 매일 종목이고 뭐 미세먼지로 관련. 미세먼지 관련주인데 역설적으로 이제 그 우한 폐렴 때문에 중국의 우한이라는 게 후베이성이 우리나라로 얘기하면 대구의 대구의 그 구미공단이죠. 그 정도로 대단히 공업단지가 반도체, 자동차 이렇게 있어요. 그래가지고 지금 12일까지 공장 가동을 안 하기 때문에 요즘은 미세먼지가 별로 없습니다. 우리나라에. 지금 북서풍, 남동풍 부르는 거죠. 그래서 제가 보는 생각은 일단 이것도 회사는 뭐 그렇게 나쁜 편은 아닌데 그 테마에 많이 휘둘리기 때문에 일단 지금 제가 보기에는 오늘 뭐 28,000원 플러스 20원, 30원 끝날 것 같은데 32,000원 들어가신 게 조금 추격 매수 하셨는데 고민이 되실 거예요. 고민이 되시는 구간입니다. 그래서 일단은 반등이 나오면은 일단 정리하시는 걸로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반등식 매도입니다. 반등시 매도. 근데 32,000원까지는 올 거라고 보시는 거죠? 그 정도는 갈 수 있습니다. 충분히 여유 있게 좀 대신 큰 그 욕심 부리지 말고 매도 적당히 하시라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2321번님 하나투어 43,400원에 비중 15%. 가격대는 잘 들어가신 거 아니죠? 무지하게 잘 잡으셨는데. 그러니까 어떻게 이 가격대 이번에 잡으셨는지. 신기하네요. 44,000 와, 거의 저점에 딱 맞게 잡으셔가지고 만약에 이제 이번에 잡으셨다면 정말 이제 신의 한 손이라고 제가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굉장히 좋은 가격에 잡으셨는데 사실 이제 이런 분은 굉장히 이제 기술적으로
롤링이 가능하신 분이 접근하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번 우한 폐렴 사태 겪으면서 어떻게 보면 이제 가장 핵심 관련된 종목이 여행, 항공, 그리고 이제 2차적으로 중국 소비자 이렇게 잡는데 특히 이제 위험한 게 여행이랑 항공입니다. 이 부분들은 왜냐하면 시장이 좋아진다 하더라도 이미 이제 1분기 실적이 완전히 갈아먹었기 때문에 펀더멘탈이 완전히 훼손돼 버린 거죠. 그렇기 때문에 시장과 함께 반등이 나오더라도 일시적인 이제 반등의 가능성이 좀 높다라고 말씀드려서 가급적 이제 접근하지 말 것을 말씀을 드렸는데 이분은 워낙 저가에 잡으셨기 때문에 지금 수익권이십니다. 제가 이제 하나투어 같은 경우는 저도 평소에 이제 관심을 좀 가지고 보는 종목이라서 최근에 이제 이 종목 말씀드릴 때 1차적으로 지금 바닷가에서 반등이 나올 때 목표 가격을 49,000원으로 설정해 드렸습니다. 그래서 49,000원이 오면은 일단은 조금 빠져나오자. 전체적으로 비중 크신 분들은 좀 비중 줄이고 빠져나온 다음에 현금화해서 이제 다른 주도적으로 가자라고 말씀드렸는데 그래서 지금 현재 1차 가격은 목표 가격은 49,000원으로 설정을 좀 해드리겠습니다. 근데 워낙 저가에 잡으셔서 이 49,000원만 해도 수익이 굉장히 많이 나셨는데 요런 정도로 좀 보시고 만약에 이제 지금 현재 기간이 얼마나 걸릴지 모르겠지만 일단 그 신종 코로나 관련된 부분에 기간 조정으로 들어가게 되면 이 종목들은 항공도 마찬가지지만 1차 상승 이후에 옆으로 좀 흘러내릴 가능성이 높습니다. 흘러내리면서 기간 조정으로 갈 가능성이 좀 높기 때문에 좀 길게 가져가기보다는 1차 반등 줄 때 과감하게 좀 이익 실현하고 좀 더 탄력적인 종목 쪽으로 옮겨보자 이렇게 좀 말씀드리겠고요. 만약에 정말 장기적인 관점에서 매수를 하셨다라고 하신다면 이런 경우에는 목표 가격 위쪽으로 6만 원까지 설정을 해드리는데 기간은 좀 상당히 오래 걸린다 이렇게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하나투어 말씀해 주셨습니다. 워낙에 사신 가격이 좋다. 이 부분도 말씀해 주셨고요. 7839번님 빅텍 3,580원의 비중 30%. 이게 최근에 한번 급등했다가 빠졌다가 지금 횡보 상태잖아요. 예. 약간 시장에서 좀 소외된 거죠? 그러니까 이 종목이 뭐 다 아시는 종목입니다. 방산주인데 이게 전자 식별장치 이런 쪽인데 여기 보시면은 이제 금년도 1월 8일 날 아시는 것처럼 이날 제가 종전에 강의를 드린 내용이 있는데 미국이 3F 3 플러가 아니고 퓨일, 파이낸스, 푸드 세 가지를 다 잡고 있기 때문에 파이낸스 퓨일, 에너지, 석유, 크루드 오일에 대한 패권을 미국이 셰일가스, 셰일 오일 때문에 다 잡기 때문에 이란에 관련된 긴장이 강화되지 않는다. 그러니까 1월 8일 날 길게 양봉 났다가 그 다음날 빠진 종목입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이 그림을 잠깐 보여드리겠습니다. 이건 매매 기법인데요. 1월 8일 날 그 종목입니다. 제가 따라가시면 안 된다. 이게 사람이 개인 투자가들이 갑자기 이 양봉이 나면은 이 흥분을 해가지고 막 따라가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러면 이 종목이 이날 상한가로 갔는데 있어요. 뭐 저기 극동유화하고 몇 개가 종목 그 석유 도매업이 있는데 이건 이제 방산 부품들이니까 이 양봉이 나가가지고 여기가 4,200~300원을 기지하고 올라가야만 이게 정상적인 건데 그 뒤에 한 번도 안 올랐거든요. 그러면 결국은 그 다음날 재료가 소멸된 거죠. 아까 말씀드린 이란하고 미군 그 드론의 공격에 관련된 수비대장 피격이죠. 그런 내용인데 지금 들어가신 금액이 3,600원입니다. 제가 매매 기법을 조금 말씀드리면 양봉을 완전히 다음에 연결되지 않는 양봉은요 의미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 재료가 말씀드린 대로 미국이 에너지 패권을 다 갖고 있기 때문에 따라가시면 얼른 손절하고 나오셨어야 돼요. 여기서 3,580원, 3,600원 들어가신 자리가 아닙니다. 들어가시는 자리가 아니고 제가 보기에는 1월 29일 날 한번 기회가 있었는데 그때 치고 나오시지. 치고 나오셔야 돼. 제가 보기에는 이 종목은 장기 투자 종목은 아니라고 판단하거든요. 물론 뭐 제가 모르는 다른 소스가 있어가지고 뭐 사시는 건 제가 모르겠는데 일단은 3,580원 이 자리가 장중에 나올 수가 있어요. 뭐 지금 뭐 더 빠질 것 같지는 않은데 거래량이나 이런 걸 봐가지고 일단 반등 시 관련 아까 말씀드린 방산 특히 그 통신 식별장치니까 그걸 아시고 그러니까 그 제가 말씀드린 미국이 그 에너지 패권 크루드 오일에 관련된 석유 패권을 갖고 있다. 이걸 아시면 이게 이란하고 미국하고 뭐 크루즈 해협 해가지고 그날 뭐 봉쇄한다 난리 났었잖아요. 그 언론에 너무 그 보시기 전에 아까 제가 말씀드린 어떤 미국의 에너지 패권 이걸 완전히 머릿속에 딱 갖고 계시면은 나 이게 들어갈 건가 안 들어갈 건가 고민을 해가지고 그때 결단을 내려야 돼요. 그리고 아니면은 딱 치고 나오셔야 돼요. 테마주 성격이 강하기 때문에 반등 시 매도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반등 시 매도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자, 코스피부터 이제 마감하도록 하겠습니다.
코스피가 2163, 보합권까지 내려왔다가 살짝 다시 올리네요. 5포인트 정도 올라가고 있는데 하루간의 흐름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면 2179부터 2157까지 밀렸다가 다시금 올라갔다가 보합권 다시 내려왔고요. 다시금 올라갑니다. 좀 약간 갈팡질팡하는 모습들이 보여지고 있는데요. 워낙에 좀 반등이 좀 강하게 나왔던 부분도 있습니다. 물론 미국장 대비할 건 아니지만 지금 시장이 2100선 아래부터 2180포인트대까지 찍었기 때문에 위아래로 지금 진폭이 한 100포인트 정도 최근에 나왔습니다. 수급 주체 보시면 기관이 많이 팔죠. 외국인 개인 사고요. 기관 같은 경우에 금융투자 쪽에서 프로그램 매도가 오늘 강하게 나와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시총 상위주들 보도록 하겠습니다.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올라가고요. 네이버도 올라갑니다. 삼성바이오로직스가 49만 원은 그래도 지켜줍니다. 다음 보도록 할까요? 자, 보시면 LG화학 오늘 사실 장중에 39만 원도 돌파하는 모습을 보였는데 패턴 자체가 약간 오늘 고점에서 차익 실현 매물들이 쏟아져 나오는 상황입니다. 현대차, 5공장 지금 안 돌아가고 있고 여러 가지 물량 차질 얘기는 나오는데 그래도 올라갑니다. 현대모비스 빠지고요. 삼성 SDI도 신고점 오늘 돌파했습니다. 셀트리온 하락합니다. 이제 코스닥 보도록 하죠. 661.11 하락 추세로 전환을 했는데 하루간의 흐름을 좀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면 종일 상승하다가 장 후반에 좀 밀리는 모습들이 좀 아쉬운데 수급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급 보시면 개인만 삽니다. 기관, 외국인 팔고요. 이게 좀 불안한 장인 게 오늘도 이 수급을 다시 한번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개인이 다 받고 있어요. 기관, 외국인의 매도 물량이 크진 않은데 그러다 보니까 밀리면 이렇게 훅 밀려 내려가는 조금은 불안한 장세가 연출이 되는 겁니다. 다음 볼까요? 이렇게 보시면 셀트리온 헬스케어 올라가는데 HLB 하락 전환을 했고요. 스튜디오 드래곤, 펄어비스 하락하고 있고 CJENM도 상승폭 줄였습니다. 전체적으로 지금 투심이 약화된 게 보이는데 6위부터 10위 종목들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KMW 빠지고요. 메디톡스, 휴젤 빠집니다. 원익 IPS 지금 상승하고 SK머티리얼즈가 큰 폭의 상승이 나오는데 헬릭스미스가 지금 사라졌습니다. 헬릭스미스가 지금 시가총액 순위 10위권에서 밀려 내려왔는데 지금 81,500원까지 밀려 내렸고요. 엔젠시스 같은 경우에는 호평을 받았다는데 그 다음 얘기가 좋은 평가다 이 정도에서 끝났기 때문에 그리고 신라젠 하여튼 대형주들이 지금 전체적으로 조정을 받으면서 투심 자체가 조금 밀려 내려가는 모습도 포착이 되네요. 네, 수요일 시장 모두 마감이 됐습니다. 시장 상황 이제 마지막으로 정리 두 분과 함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닥이 확실히 좀 불안한 모습들이 보여지네요. 일단은 대형주들이 흔들흔들 거려서 그런지. 왜냐하면 지금 외국인들이 이제 시장을 주로 이끌고 있고 주 이제 매수 주체인데 외국인들이 딱 사는 쪽만 삽니다. 굉장히 우리가 이제 음식으로 얘기하면 편식을 아주 심하게 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3천억대 이상 매수를 했는데 그 물량이 한 2,400 정도가 IT 섹터입니다. 계속해서 지금 이런 현상이 한두 달 이상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사는 종목은 지수는 올라오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좀 상승 분위기로 좀 보이지만 외국인들이 집중적으로 사는 섹터들은 딱 정해져 있다는 거죠. 1분기 바닥인 실적 개선 종목들, 그다음에 IT 섹터들, IT 섹터 내에서도 이제 순환매를 돌리면서 차익 실현하고 또 다시 매집하고 차익 실현하고 매집하고 이런 부분으로 이제 가고 있고 반면에 이제 개인들은 거기에 사이클은 이제 정반대 사이클 쪽에서 지금 계속해서 대응을 하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지금 이제 중국 시장 개장 이후에 이번 주에 주도 섹터에 들어와 있는 종목은 대부분 10% 넘게 상승을 했습니다. 그거를 개인 투자가분들은 좀 느끼기가 어렵다라는 거죠. 오늘도 지금 보시면은 같이 이제 IT 섹터를 사 들어가는데도 그 안에서 차익 실현하는 쪽은 개인이 사고 지금 현재 막 올라가고 있는 종목 섹터들은 지금 외국인이 사는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 외국인들이 이 코스닥 쪽은 거의 지금 거래하는 주체 패턴 자체가 낙폭 가될 때 아주 단기 거래 위주로 밖에 대응을 하지 않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코스닥으로 대응하는 개인들은 시장과 무관하게 좀 지금은 수익이 좀 악화되어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 특히 이제 외국인들을 이걸 견디지 못하고 따라가게 되면 반도체 차익 매물을 내놓을 때 이제 반도체를 사게 되는 거죠. 이제 그런 순환 부분이 지금 눈에 좀 많이 띈다라고 말씀 좀 드리겠고요. 시장 전체로 보면 오늘도 이제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금융투자 쪽에서 프로그램 연계된 물량들이 나오기 때문에 사실 물량은 많이 나오지만 시장은 굉장히 좀 위협할 만한 그런 물량들은 아니다라고 좀 보여지고요. 그 물량들 내에서 외국인들이 자기 섹터 내는 지금 계속해서 야금야금 잘 받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마 시장은 계속해서 이런 패턴을 좀 유지가 될 것 같고
같고 아마 선물로서 외국인들이 그걸 밀고 당기는 지금 조정의 움직임을 계속해서 보여주고 있거든요. 그 말은 지금 외국인들이 생각하는 섹터 내 주요 종목들은 아직까지 상승폭이 상당히 남아있다. 이런 부분 좀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 다만 주도주에서 벗어났을 때는 굉장히 소외될 수 있다. 요것 때문에 섹터 종목에 좀 더 집중하는 전략이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김 의원님께서는 시장을 어떻게 진단하고 계신지 궁금하네요. 작년 9월 또는 작년 8월이죠. 작년 8월하고 작년 5월에 2019년도 5월 8월에 250포인트 급락이 나왔습니다. 급락이 나왔는데 제가 방송 출연이 조금 늦게 돼서 뭐 여러분들한테 도움을 못 드리고 있는데 그때 급락의 주 요인이 제약바이오였습니다. 지금 뭐 아까 이 전문가님 말씀하신 신라젠, 코오롱생명과학, 한미화품, 한미사이언스 뭐 여러분들 다 아시는 종목입니다. 개인 투자가들이 작년 5월하고 8월에 많이 내상을 입었어요. 그럼 그분들 말고 다른 분들이 들어와가지고 그 종목을 말씀드린 매수를 한다든지 다른 제약바이오를 매수를 해야 되는데 실질적인 코스닥은 제약바이오입니다. 성장성이 있는 종목인데 미국의 나스닥은 우리가 말하는 뭐 삼성전자 같은 종목이 미국의 나스닥에 상장된 거지 우리나라 코스닥하고 질적으로 다릅니다. 물론 코스닥에 상장돼가지고 삼성전자보다 대박이 나오면 좋을 거로 보고 있는데 제가 말씀드린 대로 작년에 5월하고 8월에 너무 내상이 많이 입어가지고 조금 시간이 기다려야 됩니다. 아까 이주환 전문가님이 말씀하신 신라젠 매수 타임이 아니라고 주장한 이유가 그거거든요. 그러면 기다리실 때는 좀 기다리셔야 돼요. 뭐 당장 들어가서 수익 날 것 같이 빠지니까 성급하시는데 주식은 성급할 때가 있고요. 아니면 느긋할 때가 있습니다. 제약바이오나 코스닥은 느긋하게 하시기 바랍니다. 네, 그걸 당부드리겠습니다. 지금 시장 좀 느긋하게 보자. 코스닥은 특히 그렇다고 말씀드리는 거죠. 네, 알겠습니다. 지수 정리합니다. 코스피부터 확인해 보도록 하죠. 코스피가 상승 마감을 했을까요? 0.36% 올라갑니다. 2165.37포인트에 거래 마감됩니다. 다음 살펴보도록 하죠. 코스닥은 0.01% 그래도 오르면서 마감했습니다. 661.32포인트. 환율 살펴봅니다. 환율이 4원 10전 올라가면서 1191원 50전에 거래가 마감이 됐습니다. 다음 종목 상담 이어갑니다. 5997번님의 JTC입니다. 6,900원대 매수 괜찮을까요? 하셨는데 동시효과 끝났고 지금 이제 시간외에서 보셔야 돼요. 이분은 내일이나. 좀 천천히 보셔도 될 것 같아요. 이 종목 잘 알고 계신 것처럼 이제 면세점 관련된 부분이기 때문에 어찌 보면 이번에 이제 좀 직격탄을 맞은 거죠. 맞았죠. 물론 이제 조금 억울할 수 있는 중국 관련된 면세점은 아니기 때문에 일본 쪽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있겠지만 어쨌든 계속해서 여행이나 이런 부분이 자제가 되고 있기 때문에 면세점이 지금 현재 실적이 1분기 실적이 그렇게 좋아지기가 이제 어려운 상황이 좀 돼버린 거죠. 그런 부분을 좀 고려하신다면은 좀 천천히 보실 걸 말씀 좀 드리고요. 예를 들어서 아까 하나투어 매수하신 분처럼 아예 저점에서 들어가시면 한번 볼 수 있겠지만 딱 이 정도 상승했을 때 지금 현재 여행이나 항공이나 이런 관련된 핵심 종목 쪽으로 들어가기는 굉장히 부담스럽습니다. 지금 이제 시장도 살짝 조정받을 수 있는 단기 조정권이고 그렇게 보신다면은 저점권까지 기다려서 좀 노리시던가 특별히 꼭 내가 이 종목을 매수해야 될 이유가 있는 게 아니라면은 이런 여행이나 항공 쪽보다는 조금 더 안전한 쪽 보시는 게 좋겠다라고 말씀드리겠고요. 만약에 이제 보신다면 아래쪽에 이번에 저점 잡았던 5,980원 지지선이고요. 위쪽에 7,400원이 저항선입니다. 그러니까 요 저항까지가 멀지가 않았고 위쪽으로 최대 봐도 이제 8,000원 넘어가기는 좀 어렵거든요. 아마 이번 장이 계속해서 상승을 하더라도 이런 종목들은 이런 가격대, 그러니까 한 8,000원 정도 가격대 넘어가지 못하고 계속해서 옆으로 기간 조정을 갈 겁니다. 최소한 1분기 실적이 나올 때까지는. 그 부분을 좀 신경 쓰시면서 대응을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JTC 말씀해 주셨고요. 7791번님, SK바이오랜드 오늘 매수했는데 전망 어떻습니까? 하셨어요. SK바이오랜드 최근에 좀 상승이 나왔죠? 예, 오늘 뭐 얼마 비중으로 매수하셨는지 그걸 말씀은 안 하셨는데 아까 제가 코스닥을 말씀드리면서 제가 조금 비관적으로 말씀을 드렸는데 일본의 자스닥보다는 우리나라 코스닥이 성공한 케이스입니다. 그런데 제가 드릴 말씀이지만 코스닥 종목들을 2월 지금 초인데 매수를 중지하시라는 것은 제 개인적인 사견을 말씀드리면 4월 15일 날 국회의원 총선거 하거든요. 그럼 3월 중순에 매수하시는 겁니다. 그때 한 달 뒤에 사고 싶어도 그때 못 사요. 미리 들어가면은 또 물타기 할까 뭐 팔을까 고민하거든요. 3월 중순이나 초순에 들어가셔도 됩니다. 제가 보는 어떤 이 시기열이나 날짜로 봐서는 그리고 일본의 자스닥보다는 우리가 코스닥이 성공한 케이스입니다. 예. 제가 뭐 비관적으로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상처를 회복하는 데 시간이 걸린다 그런 얘기입니다. 기다렸다 매수하실 게 있어요. 너무 급하실 건 아닙니다. 예, 제가 말씀드리고요. SK바이오랜드는 저번에 말씀드린 SK그룹으로 SKC가 지분을 30.7% 갖고 있습니다. 갖고 있는데
2019년도 11월 올라간 것은 SK 바이오팜 상장에 관련된 같은 계열사로서 화장품 이런 쪽인데 어제 그 메디포스트 그 줄기세포 만드는 회사, 뭐 제가 어제 말씀드리다 말았는데 줄기세포가 성체 줄기세포하고 이제 배아 줄기세포가 있는데 메디포스트가 갖고 있는 관절염 치료제 카티스템에 대해서 그 영업 양수권을 받았어요. 받았기 때문에 일단은 오늘 세게 나와야 되는데 세게 안 나오더라고요. 제가 보는 주 뭐 단기 매매 종목인데 그러면 아까 조금 전에 이건 뭐 코스닥 종목이지만 3월 15일경이나 이쯤에 SK 바이오팜 상장을 합니다. 그거하고 이제 4월 15일 날 국회의원 총선과 연결돼서 본다면은 그때 들어가셔야 돼. 3월 지금 2월 10일 5일인데 그때까지 기다리시는 게 3월 초나 3월 15일 저희도 그때까지 방송을 할 거니까요. 시간을 두고서 하시는 게임인데 너무 일찍 들어가시는 주식은요. 뭐 제가 정식적으로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아까 뭐 뉴스가 나오고 빅텍을 말씀드렸는데 김대중 대통령이 제가 좋아하시는 말이 있습니다. 국민들보다 반발짝만 앞서가라. 너무 빨리 가시면요. 주식은 선행성이 있지만 수익 안 납니다. 반발짝만 앞서가셔야 돼. 너무 빨리 가시면 안 돼. 예. 너무 빨리 가시 반발짝만 앞서 그 말이 주식 투자에 제가 뭐 모든 정보를 주식 투자를 보니까 그것도 사실은 주식 투자에서 굉장히 중요한 단어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 SK 바이오랜드는 오늘 호재가 나왔는데 강하지 않은 것은 조금 그렇고 제가 보기에는 다시 28,000원 갈 것 같아요. 갈 것 같으니까 3월 15일이나 뭐 이전에 한번 올라오면 그때 목표 실현하시고 당분간은 뭐 이렇게 행보하든지 뭐 거래량을 좀 봐야 되겠지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반등 시 매도 쪽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1차 27,000원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1차 27,000원 말씀해 주셨고요. 오늘 들어가셨다 하니까요. 예. 2037번님, CS-베어링 8,380원의 비중 20%. 이 종목은 조금 생소한 종목일 수 있는데. 네, 신규 상장된 종목인데 이 종목이 최근에 신규 상장되는 종목의 전형적인 모습을 좀 보여준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대부분 이제 신규 상장된 종목도 예전에 신규 상장되면 사실 CS-베어링 같은 경우는 물론 상장하기 위해서 펀더멘탈을 좋게 만들어놨지만 펀더멘탈이 굉장히 좋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풍력 발전용 베어링을 만드는 회사인데 풍력 발전하면 다 안 좋을 것 같지만 사실 이 종목은 상당한 기술력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풍력 발전과 관련된 베어링에서는 세계적인 기술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요도 많은데 그래서 실적은 당연히 좋습니다. 근데 최근에 이제 이런 상장되는 종목들의 전형의 특징이 뭐냐면 공모가를 상회해서 딱 상장이 되면 거의 기간 매물 폭탄입니다. 최근에는. 제가 이제 이 이유에 대해서 이전에 한번 계속 집중적으로 말씀을 드렸는데 이 종목도 지금 상장 가격이 8,400원입니다. 상장 당시에 청약 경쟁률이 거의 한 1,400대 1, 1,500대 1 정도 나왔습니다. 셌네요. 굉장히 세게 나왔는데 1,000대 1이 넘어가는 종목들도 대부분 이런 모습입니다. 지금 굉장히 안타깝죠. 그러니까 한 그 정도 경쟁률을 가지고 상장됐기 때문에 기대감이 굉장히 클 수 있는데 공모가를 상회하면 바로 요즘에는 당일부터 바로 기간 매물이 출회가 되기 때문에 이 종목도 지금 보시면은 그런 점에서 기관과 외국인의 매물 폭탄을 맞았죠. 그래서 계속해서 개인만 매수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옆으로 기간 조정을 갖고 최근에 이제 이 상장된 종목들 보시면은 하루 이틀 반짝 이후에 기간 조정 혹은 가격 조정입니다. 근데 이 종목은 펀더멘탈은 좋습니다. 그래서 이 기간 조정을 좀 거치고 난 이후에는 주가가 좀 제자리를 찾아갈 걸로 보이는데 8,380원 아마 공모가에서 살짝 밑에 매수를 하셨던 것 같고요. 최저가가 6,730원인데 일단은 좀 보유를 하십시오. 지금 7,430원인데 펀더멘탈이 좋은 회사이기 때문에 보통 한 6개월에서 정도 걸리면 주가 제자리를 좀 찾아옵니다. 그래서 8,380원인데 1차적으로 목표 가격은 위쪽으로 9,800원, 9,600원 정도 설정을 좀 해드리겠고요. 요번에 찍은 저점 6,700원 정도 여기를 지지선으로 해서 목표 가격 9,600원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조금 더 여유 있게 가지고 가보자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자, 두 분과 더 이야기하시고 싶으신 분들은 100원의 정보 이용료 부과되는 샵 0082번을 통해서 문자를 주셔도 되고요. 문의 전화 1577-7451번을 통해서 전화를 주시면 카톡 오픈 채팅방으로 들어오는 방법들 상세히 안내해드린다고 하니까요. 많은 이용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지환 전문위원, 데이비드 김 전문위원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금일 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이었습니다. 해당 주식의 가치와 수익률 보장해드리지 않는다는 점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건강한 오후 시간 보내시길 바랍니다. 내일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